얘들아 15번 봐봐. 자, 데이터가 주어진 문제들 있지. 이거 데이터에다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자기 로직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의 생성 반응이라고 써있고 남은 기체 종류 이런 말 써있잖아. 자, 봐봐. 이 문제를 보면 반응 전 기체의 그런 얘기는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물에 대해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있을 수 있는 거야. 한글로. 물론 이걸 막 화학식으로 멋있게 쓰면 좋아. H2 플러스 O2, H2 이렇게 쓰면 연습을 해놨고 고등학교에서는 필요한 거니까. 지금 1번은 실험 1번은 무슨 얘기냐면 반응 전에 수소가 6g이 있는데 이 산소가 기억이야. 그래 놓고 이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반응 전이야. 그래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응을 하는 그 값은 안 줬어. 반응 후를 적어줬다. 반응 후. 거기에 수소가 3g이 남고 이렇게. 그 다음에 종류와 질량 해가지고 반응 후 남은 기체 종류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자, 이게 끝이야. 더 이상 값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모르냐면 이 값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이 값을 모르는 거야. 요거 하나 알겠다. 이렇게. 요건 알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수소가 3g이 남았구나. 이건 알겠지. 다음 봐봐.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를 보자. 두 번째 데이터 반응 전을 보면 4g 써있고 16g 써있고 물은 없어. 이렇게. 이 상태인데 반응 후에 요게 나와있어. 자, 이 데이터는 수소가 2g이라고 써있어. 그래 놓고 여기에 남아있는 반응 남은 기체, 그러니까 이게 0g이야. 말 그대로 얘도 0g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기억 g을 했을 거라고.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 여기는 정보를 알 수 있어. 봐라. 반응을 어떻게 했느냐? 2g이 반응했는데 여기 보자. 이거 다 반응했다는 얘기야. 자, 이게 중요하다. 이거 이해 갔지? 여기까지. 그럼 이 단계에서도 질량 보조는 성립한다는 거야. 노란색의 이 반응물이 2g, 16g 모두 반응하면 생성물은 18g이 나온다는 뜻이다. 아, 이렇게. 그럼 여기 18g이 됐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자료는 이 자료야. 이게 일정 성분비야. 1대8. 그러니까 얘들은 질량비로 무조건 뭐? 1대 8이 반응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질량 보존에 의해서 얘가 9가 나오는 거야. 9가. 얘도 9겠지. 그래서 봐라. 2, 16, 18이 뜬 것처럼. 그럼 여기다 봐라. 몇 배 해야 3배냐? 3배. 그럼 이거 3배 해봐. 요거. 여기 3배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답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1대 8대 9라는 질량비를 얻어낸 거지. 자, 그럼 세 번째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세 번째 실험에서 반응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g, 그 다음에 20g이라고 되어 있어. 자, 니들이 보기에 얘 같은 경우를 하면 누가 남아야 되냐? 산소가 남아야 돼. 따라 반응 후에 얘는 없어야 되고 얘가 2g이 반응하면 보이지? 16g이 반응해서 몇 g 남어? 그래서 산소 4g인가? 안 써있잖아. 그치? 물론 얘는 18g이고 맞지? 그래서 너희들은 요게 누구의 답이야? 니은의 답인 거야. 산소 8g. 결국 무슨 얘기냐? 자, 얘들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 진짜 반응식을 쓰잖아. 이렇게 되거든. 반응식이. 봐라. 수소 H2 물질이야. 산소 O2 H2라 화살표를 잡아서 질량 보조를 성립시키면 계수가 A가 붙어. 얘들의 계수비는 2대 1대 2인 거야. 얘는 분자수의 비지 질량비가 아닌 거지. 알았어? 저런 계수의 비값과 질량비는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자. 알겠어요? 그래서 뭐 기억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이 되겠다. 특히 디귿 잘 기억하고. 그 다음 또 질문. 저 25번에 디귿이 잘. 자, 요 문제 한번 봐봐. 일단 이 25번은 말이야. 봐라.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키워드로 이 문제가 화학법칙 중에 누구다라고 규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 지금 이 중학교 문제들은 그래.
질소가 있고 수소가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말은 바로 이 기체라는 말이에요. 자, 질소 기체, 수소 기체. 그리고 마지막에 생성물로 누가 나왔나 봤더니 암모니아 기체. 왜 자꾸 이 기체란 말을 이렇게 계속 유독 강조할까? 기체 반응의 법칙을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기체 반응의 법칙을.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렇게 써야하거든. N2 물질의 화학식을 줘. H2. 그 다음 암모니아 NH3야. 개수를 맞추다 2개. 여기도 2개 이렇게. 그래서 여기 3개. 이렇게 주는데 얘는 박스로 표현해 준 거야. 1대 3대 2라는 이 개수를 누가? 게이 리사기 뭐라고 얘기했어? 부피비라고 얘기한 거야. 결국은 아보가드로가 와서 이 분자수의 개수잖아. 질소 1개, 수소 3개, 암모니아 2개는 부피비와 관계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그 입자를 다 뭐라고 불렀어? 분자라고 부르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그거야. 그럼 디귿 보면 질소기체 20ml가 이렇게 써있다면 요거 잘 봐봐라 얘들아. 요거만 딱 써줬어 내가. 몇 배 퍼졌냐? 보는 거야. 그럼 이거 몇 필요해? 60이 필요해요. 근데 보자. 모두 반응해서 그랬으면 아 얘는 충분한 양이겠구나. 얘하고 얘 관계를 보는 거야. 이거 얼마 나오겠냐? 40 나오겠죠. 이렇게 보라고. 알겠니? 그래서 지구에서 맞는 설명이야. 알았지? 그렇게 잡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반응물 중에 모두 반응해서 0이 되는 애들 있지? 얘네들 한계 물질이라고 그래. 얘 때문에 결정된다. 생성물의 한계가 얘 때문에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 실력 탄탄. 1번이요. 아, 이 문제를 왜 니들이 자꾸 틀린 줄 알아? 잘 봐라. 이것 역시 키워드인데, 자, 이 실력 탄탄의 1번 문제는 말이다. 니들이 건너짚어서 틀린 것도 많아. 2단위가 나오지. 그치? 이거는 이거야. 뭐야? 수용액, 아키어스. 기체가 아니라고. 이걸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착각하면 작살나는 거야. 이거 지금 수용액이야. 거기에다 봐라. 아이오딘과 칼륨 이렇게 써있어. 우리는 익숙히 들었던 나칼지람이 기억날 거야. 얘를 지우는 거지. 칼지람 이렇게. 그러면 알짜이온이 아이오딘과 이온이겠구나 라고 보는 거야 이건. 그 다음에 질산납 수용액이야. 봐, 여기다가 분명히 출제자가 써줬어. 수용액이라고 이렇게. 안 읽는 거야, 안 읽는 거야. 그냥 안물 안궁이 그냥 나는 그냥 부피로 할 거야. 이씨, 기체 부피. 그랬다가 착살나는 거야. 여기서 누가 칼질 당해? 그래서 아이오딘과 납이 앙금이야. 그럼 얘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걸 성립 안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거기 그림을 보니까 질산납 수용액이 6ml가 있다면, 자, 실험을 잘 봐라. A는 뭐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상관없고, B, C, D는 누구 때문에 앙금이 생긴다? 질산납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물론 그때까지는 질산납이 누구라고? 한계물질이야. 그런데 실험을 D, E, F, 물론 D까지 딱 하잖아. 자, 그래프가 꺾이는 부분, 이런 걸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얘들아. 거기는 반응의 완결점이라고 보는 게 좋아. 그래프상에서 명심해도 꺾이는 부분은 완결점이야. 밑에 2번 봐봐. 어디가 꺾였어? C. 그게 완결점인 거야. 그럼 완결점에 저기를 정확히 알아도 반응물이 없다 그거야. 그럼 누구만 있다? 생성물만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결국은 이 1번의 문제에서 D는 반응물이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나 질산납 수용액이 D점에서는 없다 이거야. 누구만 있다? 아이오딘이나 음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지. 알겠냐? AG PbI2만 존재하겠다. 그럼 나머지는 질산칼륨 수용액이 좀 존재는 하겠지만 결국은 그 D가 완결점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질산납이 많이 있는들, 그지? 아이오딘이나 칼륨이 한계물질이 되는 거야. 그 뒤에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지금 몇 밀리리터 있는 곳에
뭐 10% 아이오딘 칼륨 수용액 6ml가 있는 곳에 얘를 집어넣었더니 어디에서 반응이 끝났어? 6에서 반응이 끝났잖아. 그럼 결국 두 수용액의 부피비 반응하는 애들은 1대1이다. 근데 뭐가 딱 머리에 박혀 있으면 얘가 기체라고? 기체가 아닌데? 이거 틀린 말 같은데? 아니야. 이거 말 그대로 일정 성분비야. 말 그대로. 용액이 부피이기 때문에. 알았어? 이건 기체 반응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1번은 맞는 설명이고 2번 봐봐. C에 아이오딘 칼륨을 더 넣은들 무엇하리? 그지? 한계물질이 질산납인데 X. 그 다음에 3번 시험관 2에 여기는 질산납이 충분 조건이잖아. 그지? 그리고 얘를 더 넣는다고 앙금이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너들 한계물질 알아 몰라? 라고 물어본 문제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앙금 높이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 더 높아지지 않는 까닭은 했는데 D 이후에는 누가 한계라고? 아이오딘 칼륨이 한계잖아. 똑같은 문제야. 5번 그래 일정 성분비 법칙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조심해라. 이 실험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부피 떴다고 기체라고 생각하지 마. 이건 일정 성분비를 이용한 거야. 알겠지? 왜? 퍼센트 농도로 사용했거든. 퍼센트 농도가 뭐야? 그람 단위거든. 100g일 때 얼마 있느냐 이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6ml 질량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는데 이건 밀도를 이용해 질량을 구할 수 있거든. 근데 밀도를 안 줘도 일정 부피당 얘들의 양은 밀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 질량은 서로 달라요. 근데 얘 6ml당 얘 6ml 반응한다는 거 알잖아. 이건 뭘 의미해? 밀도가 서로 달라도 일정 양당 일정 양이 반응한다는 결론을 때릴 수 있잖아. 그래서 1번이 맞는다 그래요. 2번은 질문 해줘? 괜찮아?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질문에 답을 했고, 자, 이제 우리는 화학 반응의 마지막 단계 페이지 34쪽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라는 단어를 보고 에너지의 출입을 배우려면 경계가 있어야 된다. 함부로 잡지 말고 잘 봐. 선생님은 지금부터 얘하고 얘로 구별할 거다. 먼저 이런 말을 쓸 거야. 걔. 걔는 말 그대로 얘야.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 걔. 세계. 그것도 같은 걔의 일종이야.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우리는 걔라고 부를 거고, 걔는 우리가 속한 공간과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 걔의 외적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이렇게 부를 거야. 서라운드. 그럼 여기는 어떤 놈이냐? 얘가 존재하는 곳이야. 우리 열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봐봐. 옛날부터 열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인 줄 몰랐었어 얘들아. 열이 에너지인 건 진짜 최근에 안 거야 이게. 근데 그 열이 에너지라는 걸 안 시기도 줄이라는 과학자가 있거든. 그 사람이 에너지 단위인 줄에 대한 것과 열량 단위, 칼로리 단위를 일치시켜놔. 줄에 추 내리고 올리는 그 실험이 있거든. 프로펠러 달고. 그러니까 그 실험을 통해서 열도 에너지라는 것이 밝혀졌어. 그런 이유로 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 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환돼서 운동과 위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안 다음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증기기관차야. 왔어요. 알겠어? 그래서 그런 걸 열 역학이라고 부르고, 지금까지도 너희들 자동차가 막 굴러다니는 거 있지 다
동력장치 모두 있지, 모터 같은 거 다 연력학이야. 화학 에너지를 가열에 태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열의 출입이 따른다. 꼭 기억해야지. 다시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열의 출입은 따라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모든 변화에는 열의 출입이 따르는데 누가 더 많은 열이 출입하겠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화학 변화야. 그래서 선생님 화학 변화하고 물리 변화를 최종 결과로 보는 건 외우기 쉬운 거야. 맞아?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거. 이거 외우기 쉽잖아.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과학 배우고 대학교 화학을 들어가게 되면 아니야. 이게 물질의 성질이 바뀌었는데도 물리 변화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 그럼 최종적으로 뭐다? 에너지의 출입량으로 화학 변화를 찾아가. 알았어? 중학교 교육까지는 화학적 성질이 물질의 성질이 바뀌면 화학 변화다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화학이 전자의 학문이기 때문에 전자의 숫자만 바뀌어도 화학적 성질은 바뀔 수 있다. 그게 합금이야. 알지? 뭐 불이하고 주석 섞는데 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걔도 물리 변화다. 화학적 성질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걔하고 주위로 에너지의 출입 관계를 판단할 거라고. 이걸 이해를 못하고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잘 봐봐 이제. 자, 요렇게 내가 뭐라고 놓을 거냐면 얘를 개라고 놓을 거야. 개. 시스템. 그럼 이 외의 것이 어디다? 주위죠, 주위. 우리는 어디에 있다? 주위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의 에너지의 출입을 과학자들이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구하고 싶은 거야. Q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열을. 그래서 구했더니 칼로리 단위가 나오더라는 거지. 어떻게 구했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구했더라 이거야. Q는 C암탁 뭐 이러면서 외우잖아. 그걸 줄 단위로 바꾸는 건 이제 열의 일당량으로 해가지고 1칼로리는 4.2 줄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거든. 그래서 뭐 1줄은 0.24 칼로리 이렇게 열의 일당량 해가지고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지금은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흡수된다, 이걸 뭘로 어떤 도구로 아느냐? 온도계로 한다는 거. 온도계로. 그러니까 온도계는 어디에 있느냐? 얘가 갖고 있어 항상. 그러니까 여기가 관측자가 존재한다도 중요하지만 온도계가 있다 이렇게 말아주는 게 좋아. 온도계가 있다 이래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 자, 무슨 물질이? 반응물이 뭘로 가는 거야? 생성물로 간다 이거야. 화학 변화가. 그때 이렇게 생긴다는 거지. 이 화살표가 뭐냐? 열이야. 이게 열이라는 거야. 그러면 주위의 온도계 눈금이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지. 열이 나오니까. 이해 갔어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발열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보자. 우리가 만약에 얘를 발열이라고 부른다면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나오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세계가 만들어지는 시기부터 지금까지 질량이 보존돼요. 알았습니까?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근데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게 연력학 1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냥 들어두세요.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손실되거나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는. 그런데 왜 에너지는 자꾸 우리가 뭐라고 해? 아껴 써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쓸모 있는 에너지가 있고요, 쓸모 없는 에너지가 있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 있고요, 쓸모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 수는 변하지 않는데 쓸모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쓸모 없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이론이에요. 그럼 결국 쓸모 없는 사람은 꽉 차면 어떻게 될까? 세계가 멸망해요. 그 얘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에너지의 변환이라는 건 지금 얘가 이쪽으로 가면서 에너지 손실이 생겼잖아요. 원래 반응물과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는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열이 빠져나갔으니까 누가 에너지가 낮아졌을 거야? 생성물 쪽이 낮았을 거다를 표로 그리는 거예요. 표로. 요렇게. 자, 이 표를 보세요. 이 가로축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진행 방향이에요. 이 진행 방향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저는 지금부터 반응물부터 쓰고 그 다음에 생성물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이 세로축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에너지 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의
서로 높다 낮다의 기준인데 그냥 얘가 상대적으로 높네만 알아두세요. 왜? 이 에너지 준위는 여러분들이 일반화학을 가도 고급화학을 가더라도 쟤는 온도 압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저걸 정확하게 에너지 얼마예요? 모릅니다. 그런 걸 엔탈피라고 표현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보세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진행 방향을 쓴 이유는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이라는 얘기예요. 자, 얘가 반응물이에요. 이렇게.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 정도 있는데 생성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생성물이. 그럼 결국 이 에너지를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진 거죠. 그럼 이 에너지 차만큼이 어떻게 된 거죠? 에너지 차만큼 빠져나왔다. 뭘로? 열로. 이게 발열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 발열 반응에 얘가 엄청 밑에 잔뜩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자, 여러분 얘를 보면 먼저 무슨 반응? 뭔가 타는 반응이 있어요. 연소. 알았어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산과 염기가 반응하는 걸 무슨 반응이라 한다?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중화 반응이 이거예요. 얘는 제표 잘 나오는 거예요. 중화 반응. 그 다음에 각종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 있어요. 기체가 발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CO2가 나온다든지 수소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이제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고 이거 발열입니다. 아시겠죠? 야, 그렇다고 무조건 기체 나온다고 무조건 발열 아니야. 어떤 거 열분에 했더니 기체 나오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뭐 탄산가심에다 산을 떨어뜨렸더니 이런 거거든.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 니들이 못 알아들을 만한 거. 발열 반응에 뭐가 있냐면 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이 있거든. 거기 써 있어요. 발열 반응에 산화칼슘을 물에 녹였더니 열이 발생한다. 오, 이거 봐라. 근데 엄밀히 여러분들이 깊게 가보잖아요. 여러분 물이 중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있어요. 아주 미량으로 동일하게 있는 상태가 중성이에요. 근데 산화칼슘은 보통 금속산화물들이 있어요. 산화칼슘, 산화나트륨 이런 것들이 물에 들어가면 염기성이 돼요. 그럼 어차피 뭡니까? 염기의 수산화이온과 수소가 물속에 약간의 수소이온이 반응하는 중화예요. 그것도 역시. 그래서 결국은 온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탄산가심에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광물에서 그런 거 얘기할 거예요. 비스듬한 육면체 이런 거 들어봤어요? 광물 중에? 방에서 못 들어봤어요? 방에서? 거기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기체가 발생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CO2예요. 그게 중화 반응입니다. 그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똑같은 반응이에요. 걔가 화학식이 CaCO3예요. 방에서. 그럼 석회암도 CaCO3, 변성암도 대리암이잖아요. 석회암 변성된 CaCO3. 아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중화 반응이라 해도 발열 반응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주위에 뭐가 필요한 경우예요. 열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건 흡열 반응이라고 하죠. 흡열. 그럼 얘는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진행 방향이라고 적고, 자, 세로축이 에너지 준인데 알 수 없다고 그랬죠. 이 차이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반응물이 있는데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반응물이 주위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높아지는 거죠.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위열을 받아서 이런 얘는 어떤 게 있느냐? 정말 많이 나오는 광합성이에요. 이 저분자의 CO2와 H2O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아무래도 물질이 분자량이 커지려면 에너지가 들어야 되거든요. 이 광합성이 바로 빛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또한 흡열이고요. 흡열의 예로 여러분들한테 거기 써 있으면 수산화 발효,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나와요. 이 수산화 발효가 보통 질산암모늄이 있어요. 이렇게 화학식이 나오면
아 이거 흡열이구나. 얘는 실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질산암모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질산암모늄은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산성을 떠요. 여러분들 그냥 산이면 염산, 황산 이런 것만 봤잖아요. 얘도 물에 들어가면 산성을 떼서 아까 산화가스과 똑같이 중화를 일으켜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산암모늄만큼은 물에 들어가면 흡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질산암모늄 플러스 뭐? 물. 이렇게 물에 용해질 때 온도가 떨어져요. 이런 게 거기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잔뜩 써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열 분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열을 가해서 끊어내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열을 가해서 꺼내버리겠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죠? 열 에너지로 이제 얘를 잘라내겠다고 열을 흡수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똑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전기분해요.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끊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흡열이에요, 흡열. 그것도. 어차피 전기든 열이든 어떤 에너지 형태가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알았지?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볼까요? 이렇게 발열 반응을 하면 잘 보세요.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데 이 온도는 무조건 주위 온도입니다. 온도계는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알겠죠? 얘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요? 하강을 하겠죠. 온도가 무조건. 알았어요? 그래서 온도계 상승한다 그러면 뭐예요? 발열입니다.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그냥 막 찍어봐. 발열과 흡열 중에 누가 세상에 더 많을까? 흡열이 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괜찮아. 뭐 말도 좀 틀리든 니네 모르잖아. 나한테 안 배웠으니까. 나한테 안 배운 거 틀린 거 내가 용서한다니까. 왜 바꿨어? 왜 그랬을까? 흡열이요. 어? 흡열이요. 흡열? 너는 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찍었어? 자, 찍었으면 할 말이 없는데 아. 자네는 왜 발열? 그 지구 운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발열이 더 많았다 주변에. 자네는? 저는 그 주변에 그래도 식물이 많잖아요. 식물이 많아서 광합성을 많이 할 거니까. 많이 하고. 선생님이 의도는 이거여서 이 세상에 어떤 반응이 더 많이 존재할까였거든. 실제로 식물이 많으면 산불도 많이 나잖아. 솔직히 말하면. 자, 이런 관계를 보지 말고 주변에 흔해 빠진 물질의 관계를 보지 말고 잘 봐. 화학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질량 보존에서 뭘 배웠어? 원자들이 재배열을 한다고 그랬지. 재배열. 근데 화학 변화 때 뭐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지. 기본적으로 반응물이 끊어질 수 있는 기본적 에너지는 있어야 돼. 반응물이 끊어질 수 있는 기본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로 끊어 놓다 보니까 더 낮은 상태로 이동하는 반응이 발열이었고 그걸 받아서 더 높은 에너지로 가야 되는 게 흡열했다는 거지. 그럼 자, 얘는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생기지. 그럼 또 다른 반응물을 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야. 이 열이 나가서 끊어줘. 그럼 발열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발열은 탈 수 있는 물질만 있으면 계속 일어나. 알았어? 그래서 산불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막불을 지른다고 하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대. 막불을 지르고 이쪽 불이 막 수중에 가서 막 싸우고. 이게 아니라 불길이 왜 싸워? 탈 수 있는 물질을 경로상에서 지워버리는 거야. 아예. 그럼 가다가 꽂히는 거잖아. 그리고 탈 때 꼭 산소 필요하잖아. 산소를 차단해도 불은 꺼져요. 그지? 어떻게 하면 돼? 소화기 뿌리면 돼요. 활론 같은 거. 걔들이 꽉 채워주니까. 그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낮춰도 되고, 물 뿌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얘는 발생하는 열이 기본적으로 계속 반응물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은 만약에 반응물이 계속 존재한다면 끝까지 가요. 근데 이 반응은 외부에서 열을 줘야 돼요. 계속. 왜? 에너지가 높아져 가는 거니까. 계속 줘야 됩니다. 계속 줘서 얘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줘야 돼요. 이게 마치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나 말고 나는 남들보다 좀 적게 살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발열. 자꾸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주변에 고통이라는 걸 다 빨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분명히 어딘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거 알잖아요. 국가 한국은행 이런 데서 돈을 일정하게 만든다는 거. 그럼 어느 한쪽으로 몰린다면 어디서는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어떻게 됐나. 이 인생사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70%예요. 얘가 30%. 아시겠죠? 자, 반려흡열 관계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볼까? 얼음이 물이 되는 거 무슨 반응이에요? 에너지 누가 높아요? 물이 높죠. 물이 수증기 되는 거. 흡열이라고 그게. 아, 돈을 벌어야 좀 더 높은 지위로 갈 거 아니야. 얼음, 물, 수증기 중에 누가 최고 잘 살아? 내 의도를 한다면. 아, 누가 돈이 제일 많냐고. 얼음, 물, 수증기 중에. 수증기가 제일 돈이 많은 거야. 온도가 높으니까. 제일 못 사는 애는. 그래서 수증기가 얼음으로 가면 망한 거지. 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고 그 나오는 돈을 계산하는 게 우리라니까. 돈 나오네. 발열이라고 그게. 근데 자꾸 이놈이 돈을 받아가. 그래서 흡수해. 우리 온도계 높으면 어떻게 될까? 자꾸 떨어져. 뭔가 봤더니 자꾸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는 거지, 에너지가. 그게 흡열이야. 이해 갔어요? 그런 관계를 이해하면 이쪽 부분이 된다. 자, 거기 34쪽을 정리를 해볼게. 먼저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에너지 출입은 반드시 따라온다. 너네 이걸 생명과학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변화를 생명과학은 물질대사라고 표현해. 물질대사. 거기에 동화나 이화가 있어. 알았어? 그래서 합성이 동화고, 그 다음에 분해가 이화라는 표현을 써. 근데 합성, 분해, 혼합, 분리가 아니라 합성, 분해, 무슨 얘기야? 화학 변화잖아. 아, 생명과학은 그 합성을 동화작용이라 부르는구나. 분해를 이화작용이라 부르는구나. 그러면 고분자로 가는 과정? 광합성이잖아. 그럼 이게 흡열이야. 그럼 호흡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나 물로 분해시키는 거잖아. 그건 발열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호흡이 발열 반응이야. 물질 대사를 왜 해야 되느냐는 거지. 왜 물질 대사를 할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따라와야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몸의 체온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뭐야?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는 거 명심해. 그걸 발열과 흡열이라 부른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발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은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근데 주변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 주위라고 불렀잖아. 그 주위에는 뭐가 존재해? 온도계가 존재한다는 거지. 열이 빠져나가면 진짜 개 시스템 안에서는, 이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안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분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냐? 화학적으로 안정한 건 누구냐? 생성물이야.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해. 돈이 많으면 불안하다고. 물론 돈이 아예 없어도 불안하죠? 여러분, 돈이 있어서 불안한 것과 없어서 불안한 것 똑같을까요? 저 일본 그 재벌이 얘기했어요. 많아서 불안한 게 낫더래요. 그렇겠습니까? 결국 열심히 돈 벌으라는 얘기죠. 근데 화학적으로는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그게 무슨 뜻인가? 저번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얼음하고 수증기 중에 화학적으로는 얼음이 안정해요. 왜요? 화학 변화에서 수소나 산소로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이해 갔죠?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이 안정으로 가는 거고, 얘는 안정이 불안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거죠.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자, 발열 반응의 예를 보니까 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중화 반응, 연소 반응, 호흡. 그 다음에 금속이 녹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부식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부식. 부식도 뭐다? 발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틀리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부식 같은 거. 알겠습니까? 산과 금속의 반응, 아까 얘기했죠. 기체 발생 반응. 산과 금속의 반응은 수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열이다. 그래서 밑에 연소 반응 보여줬고, 중화 반응 보여줬고, 산화칼슘과 물도 역시 뭐다? 중화 반응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자, 이제 발열 반응의 활용. 열이 나니까 우리는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난방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 쓴다.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두 번째, 솜난로는 철과 산소가 만나는 거, 그거 빨리 반응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산화철이 생성되는 반응이 되면 천천히 일어나면 부식이에요, 그게. 알겠죠? 그런 발열, 부직포나 그런 데서 철가루를 표면력을 넣을 때 붙여놓으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열이 나오거든요. 솜난로의 원리예요, 그게. 알았죠? 그 다음에 발열컵, 뭐 산화가스과 물이 반응하면 열이 나오는데 그 따뜻해지겠죠, 뭐 컵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염화칼슘 제설제. 이제 요즘같이 눈이 내리는데
제설제로 뿌리는 게 염화칼슘입니다. 걔가 물에 녹으면 열이 발생해서 얼음을 녹여요. 알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 흡열 반응을 볼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여기 보이죠? 주위에서 시스템으로 열이 들어가는 것이 흡열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주위의 온도계 높음이 낮아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의 예를 보면 수산화바륨, 질산아모늄, 염화아모늄. 이거 실수했구나. 이거 지우세요. 염화아모늄. 그렇지. 염화암모늄. 질산암모늄 물 요거는 달라요. 오케이.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이 반응하는 것이 흡열이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다음 광합성과 탄산소나트륨, 이게 베이킹 파우더예요, 여러분들. 베이킹 파우더를 열을 가하면 CO2가 나오거든. 발열 이러지 마세요. 열 분해라고 써줬잖아요. 이거 흡열입니다. 소금과 물의 반응 흡열입니다.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용해가 흡열인데 생각해봐요. 제가 그런 말 했죠. 무질소도 증가 이런 거 기억나요, 여러분? 얼음하고 물하고 수증기 중에 무질소 누가 제일 컸어요? 수증기. 그렇듯이 수증기 쪽으로 하면 흡열이었잖아요. 여러분 소금을 물에 녹이면 무질소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다 퍼지니까 흡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산소기체를 물에 녹인다. 이거 뭐 발열이죠. 이거는 왜? 무질소 감소하니까. 이런 것들로 응용을 하시라고.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의 전기 분해. 흡열이겠죠. 뭐 분해는 다 흡열이라고요. 여러분 호흡은 포도당을 뭐 하는 겁니까? 분해를 하면서 열이 나오는 거라 발열인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 근데 실질적으로 뭐 열분해라든가 전기분해는 다 흡열입니다. 알았죠? 자, 흡열 반응의 활용. 냉찜질팩이 있겠죠. 냉찜질팩. 어디에 이용? 의료에 이용합니다. 의료.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뭐 타박상이나 그 다음에 골절 같은 거를 당하잖아요. 처음에 맨 처음엔 냉각찜을 해야 돼요. 왜? 이거 붓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 다음에 따뜻한 거. 알았어요? 핫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아시겠죠? 자, 이제 개념 속성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입니다.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출입한다. 당연한 지사죠. 두 번째,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여러분 이거 잘 들어봐요. 지금 이 출제자가 발열 반응은 이라고 말한 주체가 누굴까요? 개예요. 개 입장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주의 입장에서 어때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발산된 거란 말이야. 주체를 잘 보세요.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발열 반응은 시스템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 흡열은 에너지를 흡수한다. 누가? 개가. 알았죠? 온도계가 이러면 이건 주위가 기준인 거예요. 알았어요? 세 번째,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에, 그럼 이건 뭐예요? 주위가 기준이잖아요.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죠. 흡열은 낮아지고, X. 자, 두 번째, 금속이 녹슨다. 아까 얘기했잖아. 발열이라고. 이걸 빨리 반응하면 그게 손난로가 된다고 했잖아. 그지? 두 번째, 사람이 호흡을 한다. 따뜻하죠. 호흡하면 발열 반응이라고.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흡열이라고. 무질소도 증가 방향이. 그죠? 가열하여 분해한다. 이거 흡열이에요. 열분해. 다음에 수산화바륨, 염화암모늄 아까 버렸어요. 이거 흡열의 대표적 반응이라고 했지. 온도계는 높 떨어집니다. 염산과 소나트륨 수용을 혼합하다. 중화 반응이잖아. 발열입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고르세요.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는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죠. 어디서 광합성해? 엽록체. 엽록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 광합성에는 초록색을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눈에 보이는 건 반사가 된 색이다. 그래서 엥겔만이라는 사람 들어봤어? 엥겔만이 핵함 갖고 실험을 하거든? 광합성에 어떤 색깔이 제일 많이 이용되나 봤더니 적색광하고 청색광이 돼. 녹색은 아주 미비하게 좀 이용을 해. 왜 이렇게 나왔어? 녹색을 반사하니까. 그러면 왜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냐 이거지. 엽록소 색소가 사라지니까. 이제 초록색을 반사 안 하고 다른 색깔을 반사하는 거야. 이해 갔어? 명심해. 내가 그냥 막 툭툭 던지는 말도 같이 생각해야 돼. 왜 그럴까? 과학은 어느 하나를 잘한다고
아, 그런 친구들이 제일 위험한 친구들이에요. 난 생명을 잘해. 헛소리하지 마세요. 모든 과학이 통합이 돼야 뭘 내가 어디 진로로 가는데 이게 필요하구나 해서 그걸 더 자세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 나는 이게 약해서 이거 해야 돼서 여기로 진로, 이러면 진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알겠지? 통합적으로. 다음, 그리고 광합성은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에너지 흡수하는 거. 네 번째, 추운 날 사용하는 휴대용 난로. 발열이잖아요. 주요 온도를 높아지는. 그 다음에 열이 나거나 통증이 사용하는 냉찜질, 주요 온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흡열. 그렇죠. 낮아지는 원리. 염화칼슘, 뭐예요? 방출.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얘를 녹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제 페이지 36쪽으로 가보세요. 실험 1과 실험 2가 있는데 여러분, 실험 1은 그닥 잘 안 나와요. 자, 실험 1을 먼저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마그네슘 초과하고 묽은 염산이 반응해요. 얘 금속이거든. 얘가 반응하면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얘가 발생을 해요. 수소. 무슨 반응이야? 발열이에요. 원소죠. 물질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니까 염산이랑 반응하는 거죠. 얘가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이온 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수소 기체가 수소 원자, 염소 원자가 두 개씩 있으면 끝날.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을 보면 묽은 염산과 수나트륨을 섞었대요. 잘 보세요. 묽은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을 섞어요. 이거 수용액이거든요. 그러면 염화 나트륨이 존재하고 이온으로. 왜? 얘들 구경꾼인 건 알지? 낙탈질하면서 여기에 물이 생겨요. 무슨 반응이니? 중화 반응이란 말이야. 얘하고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해서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있고 이온으로 얘가 발생하는 발열 반응이라는 얘기지. 온도계 눈금이 다 올라간다야. 이게 결론이야. 자, 중화 반응 혹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발열이다. 그거 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야? 바로 밑에 있는 실험 2야. 얘가 중요하다. 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게. 거기 처음에 나무판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수산화 반응을 섞고 염화 암모늄을 쫙 섞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켰어요. 자, 결론만 내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게 나무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어디다 놨는지 잘 보세요. 물. 요 사이에 여러분 잘 봐. 이 문제를 보면 요 사이에 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 이게 이렇게 흔적. 됐어요? 이 물이 있었다고요. 물이. 근데 여기다가 수산화 바륨하고 NH4C에 염화 암모늄을 넣었단 말이야. 무슨 반응이냐? 흡열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 여기에다가 제가 뭐를 꼽았어요 지금? 온도계 꼽았어요. 막대기로 왜 꼽아요? 탕후루 만들려고? 자, 이게 온도계로 꼽았어요. 눈금이 어떻게 될까요? 흡열. 올라간다라고 오답을 첫 번째로 말해야 돼. 왜? 온도계는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흡열이 일어나는 거 알죠? 그러면 온도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열이. 그 물질이 반응하는 개로 가는 거지.
눈금 떨어집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얘 눈금이에요. 온도계 눈금이 어떻게 돼야 된다? 눈금이 낮아진다가 첫 번째 속히 말해야 됐고, 그리고선 여기서 사건이 터져요. 자, 여기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물이 뭘로 바뀌어요? 얼음으로 바뀌어요. 주위의 열을 뺏어가니까. 그럼 얘는 무슨 반응하냐고요? 얘는 무슨 반응할까요? 발열 반응한다고요. 얘는 발열 반응해요. 그래서 온도의 눈금이 상승해요. 이 두 개를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애들이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얼죠? 이거 들면 붙어있어요. 알았습니까? 근데 그런 현상을 여름철에 보면 여러분들 고깃집 가봤죠? 아, 갑자기 입에 침이 돌죠? 거기에 밥을 줍니다. 마지막에 밥 공기를 놨어요. 걔가 가만히 있나요? 움직여 이렇게. 뭐 이러잖아요. 공기 중에 수분이 이 뜨거우니까, 그죠? 거기에 들어가서 수착 현상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그런 현상이 뜨거운 밥 공기보다는 물을, 차가운 물 있죠? 차가운 물을 이렇게 부을 때 그때도 많이 생겨요. 알았습니까? 차가운 물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슬이 맺히면서, 그죠? 여기서 공기 중에 수분이 여기에 밀착되는 거죠. 그러면서 유착 현상에 의해서 지가 이렇게 움직여요. 컵이.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 변화. 그러니까 이 자체 반응보다 주변의 수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수증기 봐봐요. 제가 이런 말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역시 발열 반응인 거죠. 물방울이, 수증기가 물방울로 된 거니까. 아셨어요? 본연의 반응 말고 주변의 반응도 잘 보세요. 자, 확인 문제 1번. 산과 금속의 반응은 당연히 발열입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두 번째,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야죠. 중화 반응인데 X. 수산화마름, 염화암모늄 당연히 온도가 낮아지죠. 흡열이니까 X. 실험 안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온도 당연히 높아지죠. 왜? 주변에는 온도계가 있으니까. 다섯 번째, 실험위에서 물은 얼음으로 변한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호흡 발열 반응이죠. 당연히. 광합성 흡열이고요. 물의 전기분해 흡열이라고요. 탄산수 나트륨의 열분해 흡열입니다. 그래서 실험 1의 반응과 다른 흡열 차지하는 얘기네. 나다. 그죠? 가만 같은 발열이죠. 세 번째, 실험이 삼각 플라스틱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흡열입니다. 맞아요. 수산화 발음하고 염화암모늄. 그 까닭을 에너지 출입과 왜?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가 뭐예요? 물이 얼음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해갑니까? 주위 에너지를 흡수했다. 자, 오른쪽 페이지 37쪽.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장치 만들기 했는데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실험1은 손난로. 그럼 어때야 돼요? 난로니까 발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 2는 손냉장고, 냉찜질이잖아요. 흡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손난로로 뭘 봤냐 봤더니 철하고 산소를 반응시킨 거야. 이게 천천히 일어나면 이게 부식이야. 녹쓰는 거. 근데 갑작스럽게 되면 열이 생긴다는 거지. 뭐 요즘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손난로. 어떻게 손으로 푸석푸석 만지작 그러면 걔들이 더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뜨거워요. 알았습니까? 자, 이제 실험 2를 봐요. 손냉장고 만들기는 뭐냐? 질산암모늄을 물에 녹이면 되더라. 흡열이 되어서 그 비커가 차가워지다가 손을 재고 있으면 손 시려. 열이 흡수가 됐어요. 1번, 손난로를 흔들면 주머니 안에 철가루가 공기 중의 산소랑 반응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따뜻해요. 흔들거나 부시면. 두 번째, 손냉장고는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거죠. X입니다.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합니다. 열이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자, 이렇게 용기 안에 음료를 재우는 발열컵은 손난로와 같은 원리죠. 발열이니까. 맞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통해 에너지 출입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더라. 맞습니다. 자, 2번, 가다를 발열과 흡열로 구분하면 가는 나무를 태운다? 아, 따뜻하라고 태운 거지 추우라고 태우냐? 발열. 나 손난로 발열. 다 냉찜질 흡열. 뭐냐 이게? 너무 쉽죠? 다음,
온도 변화를 에너지 출입과 그러면 가는 뭐냐? 가오 나는 다 온도가 상승하죠. 에너지 방출이죠. 온도 상승, 에너지 방출. 근데 다만 에너지 흡수, 온도 하강이죠. 이해 갑니까? 에너지 흡수, 온도 하강. 이렇게 부른다. 자, 그럼 내신 쑥쑥인지 뭐 쭉쭉인지 그죠? 그리고 단원 평가 문제도 있네요. 제가 몇 문제만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페이지 43쪽 보세요. 12번 12, 13, 14, 15, 16, 17까지 아니 11번부터 18번까지 알았습니까? 화장실 갔다가 올 때까지 와서 여기만 딱 풀어봐. 8문항만 알았습니까?